일단은 그럼 우리 폐는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관이고 숨을 쉬도록 하는 기관이니까 예.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좀 건강하고 나쁜 예. 공기를 많이 마실수록 빨리 폐가 악화되고 그냥 일단 이렇게 구분을 큰 해보면 구분은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그럼 요소 좀 구분이 되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이제 날 더워지면 에어컨 많이 켤 텐데 예. 에어컨 안에도 청소 잘하면 곰팡이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있죠. 예. 이것 때문에도 폐렴에 걸릴 수 있어요. 당연히 곰팡이도 예. 뭐 에이즈 환자는 곰팡이에 죽는다는 말이 유명하죠. 그렇게 하찮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예, 때. 아주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잘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한 거고요. 예, 예. 그 예전에 저도 주변에 이제 90 넘게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 예. 담배를 한 70년 넘게 태우신 분들도 예. 되게 건강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두 케이스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 담배를 오랫동안 피워도 폐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약간 우문이긴 합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진료 중에 예. 그 담배 못 끊어 가지고 애 먹는 분들 종종 만나죠. 네. 그러면 구태 끊으라고 하네요. 근데 신기한 변화가 있어요. 폐를 계속 청소해 주잖아요. 광부의 폐처럼. 그럼 이제 담배 오래 핀 분은 그냥 가래 속에 니코틴이 가득해요. 이 니코틴을 계속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니코틴이 사라질수록 담배 맛도 사라져요. 신기한 거예요. 네. 완전히 청소가 되는 1년이 되면은 대체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 처음에는 현기증 나고 구역질하고 하면서 담배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군대 가서. 네. 담배 그렇죠. 무조건 나오잖아요. 배급 나왔잖아요. 그렇죠. 옛 시절에. 그러면 그냥 무조건 피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맛도 모르고 피우는 거죠. 맛도 모르고 피우고 뭐 어지러워도 피우고 그냥 뭐 계속 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인이 배기는 건데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저절로 금연을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펴 열심히 폐 청소해. 나중에 그럼- 맛이 없어질 거야. 맛이 사라지니까. 근데 또 이걸 이제 180도 뒤집어서 질문을 드리면 평소에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예, 뭐 어디 뭐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예. 보면은 뭐 버스 매연을 맡은 것도 아닌데 폐암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예, 얼마든지. 이거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건 담배가 뭐 그렇게 많이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담배가 물론 이제 담배를 50년 이상 핀 사람은 다 폐 기종은 각오해야 합니다. 폐암은 아니래도 또 폐 중증의 질환이 있어요. 구멍이 뻥뻥 나는 폐 기종이 있어요. 이제 폐 기종은 각오해야 돼요. 최소한도. 네네네. 폐암은 아니래도. 네. 근데 폐 기종은 또 그 일부의 폐포에 손상이 있어도 건강에 큰 데미지를 그 받지 않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흡연도 하지 않는데 폐암에 걸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있죠. 그건 면역력이 약한 거죠. 그거는 면역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폐섬유화라는 예, 병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게 아주 급속히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COPD와 구분하는 이유는 네. COPD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부르고 네. 그에 비해서 폐섬유화는 급히 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아하. 이제 따로이 구분한다. 한때 그 COPD는 5년 안에 죽는다, 폐섬유화는 2년 안에 죽는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폐가 섬유화된다라는 거는 이제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랑말랑하게 해서 이제 숨도 쉬고 산소도 많이 흡수하고 해야 되는데 폐가 왜 굳어버리는 걸까요? 원인이 뭘까요? 폐포가 이제 상처를 입게 되면 예. 이제 거칠거칠해지면서 탄력성을 잃게 되죠. 그러면 그때 사진을 찍어보면 이제 섬유 조직들이 사진상에 나타나고 그래서 병은 하나인데 이름은 세 개로 부른다. 말하자면 염증 소견이 있느냐 없느냐로 부를 때는 간질성 폐렴이라고도 부르고 네.
이게 이제 섬유화 조직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로 구분할 때는 보이네요. 폐 섬유화라 부른다. 네. 그리고 이제 폐가 굳어 있느냐, 이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네. 탄력성,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건강한 폐고, 이게 이제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굳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폐경화라고 부르죠. 병은 하나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이제 사실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고치느냐,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우리 서유석 그 편가한의원 대표 원장님이 출연하신 다른 방송을 보니까 예, 연근이나 예. 이런 걸 먹으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큰 도움을 바라시지는 말고, 예. 예, 그 안 먹는 것에 비해서 도움은 됩니다. 연근이 어떻게 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연근은 뭐 그 한약은 상당히 그 직관적인 대목이 많은데, 예. 예를 들어 종기를 터뜨려야겠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지? 탱자가시를 먹는단 말이에요. 타려서 탱자가시는 날카로우니까 네. 찌르면 터져서 흘러나올 것 같다. 이런 굉장히 직관적인 생각이 네. 우연하게도 확률이 높아요. 그 조각자라 하는데 네. 이제 조각자를 먹으면 이제 말하자면 고름덩어리가 이제 터져서 이제 고름이 흘러나온다. 이런 뭐 개념들. 네. 똑같아요. 연근은 이제 진흙탕 속에서 이제 그 뿌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고, 또 이제 더러운 폐를 청소해주는 그런 이제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 좋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연근을 막 그 몇십 개 뿌리씩 막 이렇게 먹을 게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그게 예. 뭐 이게 약처럼 작용하지는 않는다. 예, 그건 그냥 아니고. 음식으로. 예, 구태여 추천한다면 뭐 연근이나 율무나 뭐 폐들도 많이 좋아하죠. 방법이 배요, 없잖아요. 예, 뭔가를 해줘야잖아요. 환자가 괴로운데 네. 그때 이제 선택받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근데 혹시 이런 게 한약을 만들 때 뭐 재료로 들어가긴 하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백문동 같은 것은 요새 백문동 많이들 먹어요. 네. 따로이. 근데 백문동 같은 건 저희 재료로 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일부. 극히 일부죠. 일부고요. 예. 또 이게 이제 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래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오래 예. 달리기 하면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피 맛이 난다고. 예. 그게 진짜 피 맛이 맞습니까? 아니, 그거 가능합니다. 그 기관지와 폐에 있는 예. 그 핏줄은 좀 달라요. 우선 산소와 탄산가스를 교환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미줄처럼 얇은 혈관이 네네네. 당연히 이제 42.195를 달린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굉장히 과부하를 힘들어하죠. 예? 그러면 일부가 터져요. 터지면 거기서 뭐 아주 조금이라도 피가 흘러나올 수 있죠. 그 예민한 사람은 그 냄새로 느끼는 거죠. 뭐 맛으로도 느낄 수 있고.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또 그런 걸 수도 있겠고. 그렇죠. 아. 곧잘 터집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막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가래 쪽에 네네. 이제 피를 보면 사람들이 놀라죠. 공포 속에 나 놀래는데, 피토했다고. 예, 위험하지 않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다. 양이 문제다. 양. 나는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여자는 생리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네. 자궁출혈이나 폐출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놀래지 마시라. 그 말이자면 겁을 먹는데. 아니 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많이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막 기침 맞죠. 하다 보면 이제 막 피 토한 거 보고 막 저 사람 이제 큰일 났다 하잖아요. 곧 죽는다. 예. 그럼 진짜 실제로 피를 토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폐에서 문제가 생겨서 폐기관지. 예. 이제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은 네네네. 뭐 기본으로 이 가래에 피 섞여 나오는 거예요. 좀 심해지면.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확장증 환자.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곧 죽는 병 막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에요. 양이 문제지. 그 양.
그 예를 들어 여성들 생리할 때 양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가래에 섞여 나오는 거 100배를 쏟아내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일상생활 하잖아요. 해 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죽네. 바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영화에서 하도 그렇게 많이 묘사를 해가지고. 그렇지 또 영화 근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게 또 회복이 돼서 또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오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 안정하고 있으면 그 지혈제 먹을 필요도 없이 그 빠르게 지혈이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가 천식 환자도 많이 늘고 있다 하더라고요. 당연히죠. 이게 그러면 천식은 이것도 역시 폐에서 오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기본부터 되는 설명을 네. 드리면 이제 그 감기를 만병의 원인이라 부르잖아요. 네. 감기. 네.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진정한 감기 맞습니다. 그러나 감기가 와서 길어져요.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를 비염이라 부릅니다. 아하. 비염 이거 불치병이에요. 평생 앓는 병이고. 네. 그럼 평생 비염을 앓다가 이제 독감이나 열감기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천식이 되는 거예요. 쌕쌕 소리 따라 붙으면 이제 바로 천식이라 한다. 그러니까 감기가 비염이 되고 비염이 다시 천식이 되고 그 천식의 종착역에 말씀하신 폐섬유화 기다린다, COPD 기다린다. 그래서 이제 걔들은 이제 저승사자의 모습이죠. 죽음으로 연결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호흡기가 가는 길을 지금 우리가 잠시 훑어봤잖아요. 네. 감기가 비염이 되고 비염이 천식이 되고 또 이제 비염과 천식 사이에는 또 간이역이 있어요. 아주 또 간이역에는 축농증, 중이염, 결막염이라는 네네네. 또 간이역이 또 있어요. 이 병들이 그냥 어느 날 다 뜨면 게 아니고 이제 말하자면 순서를 밟아서 이제 가벼운 것서부터 중한 병으로 이제 심해지는 모습이다. 예. 그러면은 이게 감기 비염으로 갔다가 진짜 코 축농증, 눈의 결막염, 귀의 중이염, 가서 또 천식 가서 폐에 돌고 이제 순환기를 다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건강한 사람은 그 중간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거고. 건강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이요. 유턴을 하셔야 돼요. 유턴을 어떻게 됩니까? 유턴은 이제 그 종착역에서 이제 천식역으로 오고 천식역에서 비염역으로 오고 비염역에서 감기역으로 와서 이제 아예 감기 열차가 와도 타지 않는다. 그걸 지나가대요, 오다 말대요. 감기 열차가 오다 말으면 나 감기 걸릴 일 없잖아요. 지나가도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근육 운동을 하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는데 이게 호흡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뭐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죠. 폐청소. 청소. 예, 쌓여 있는. 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그 말하자면 맑은 그 산에 올라서 숨을 이제 좀 가쁘게 쉰다. 빠르게 걸어가면 숨이 가빠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폐 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예.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예, 것도요. 맑은 공기 찾아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깨끗한 공기로 뭐 어디 불어넣어서 막 이렇게 털어내듯이 그런 셈이죠. 우리 폐도 예. 맑은 공기 많이 들이마시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그 청소는 조금 예를 들어 진공 청소기 청소 네네. 조금 싱겁잖아요. 예. 진공 청소기는 먼지는 잘 빨아들이는데 네. 그 바닥에 묵은 때는 안 물걸레질 되잖아요. 해야죠. 예, 손걸레, 물걸레 가야죠. 네. 그와 같은 정도의 차이. 앉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앉는 것보다 낫고. 그리고 그것 자체가 감기를 막아줍니다. 깨끗한 공기가. 규칙적인 운동. 오. 물론 깨끗한 공기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말기에 암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냥 물 맑고 공기 깨끗한 곳으로 좀 이주해 가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충분히 일리가 있죠. 거고요. 예. 그래서 참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참 서울 하늘 아래에서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
들이마시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천식 환자들에게 예. 계속 흡입제. 기침하거나 이제 숨을 예. 잘 못 쉴 때 예. 흡입 스테로이드제라고 그 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입니다. 예. 스테로이드 아니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들이마시게 돼요. 그건 어떤 원리예요? 뭐 기관지를 어디 확장을 해주는 개념이에요? 뭐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 사실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취하고 들어가는 걸 연상하시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취하고 들어가면 통증이 없잖아요. 팔을 예. 잘라도 다리를 잘라도 아픈 줄을 모른다. 네. 예. 그러니까 감각 신경을 무디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 녀석을 좀 더 무디게 만들어주는 느끼는 거예요. 걸 무디게. 그러면은 이 흡입 스테로이드제도 치료의 개념은 아니고 아니죠. 치료 전혀 아니죠. 그 즉시 좀 완화시켜주는. 예, 서든 어택을 순간적으로 무마시켜주는 천식 환자들은 천식 발작이 두렵거든요. 아, 갑자기 숨 못 쉬는. 예, 숨 못 쉬면 금방 죽을 것 같아서 바로 그냥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서 옛날에 스테로이드 이전에는 응급실의 90%를 천식 발작이 차지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 이제 스테로이드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이제 그게 뭐 현저히 줄어버렸죠. 그 공로는 있으나 진정한 치료는 아니다. 그래서 천식 있으신 분들은 항상 흡입 스테로이드제 갖고 다녀야 되고 이거 놓고 오면 되게 불안해하시고. 불안해하죠. 그러면 그거는 또 평생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물론이죠. 근데 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그걸 근본으로 치료하는 게 편도선의 건강이죠. 그 거기에서 또 본인의. 다시 이제 면역을 높여서 예. 과민 반응이 나오지 않게끔 컨트롤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천식도 완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것 역시 또 편도선의 건강. 예. 편도선의 건강은 네. 폐 청소에 있다. 예. 면역력을 높이고 폐도 청소를 해야 되고. 예. 평소에도 그래서 왜 음식 잘 먹어야지 면역력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맞는 개념. 당연하죠. 다 이제 순환이 되는 거니까. 예, 선순환이죠. 그러면 이게 참 기관지라는 게 예. 오묘합니다. 예. 네. 어떻게 좀 우리 생활 습관부터 좀 나쁜 습관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좀 지적해 주시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담배는 뭐 그렇죠. 나쁜 습관의 가장 선두일 거고요. 예, 일반적인 상식 그대로입니다. 뭐 이제 담배 끊으시는 게 당연히 좋고 네. 또 규칙적인 생활, 뭐 그 일정한 시간에 식사, 과식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심호흡을 자주 한다. 아, 깊은 호흡을요? 예. 보통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폐의 6분의 1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얕은 호흡. 얕은 그냥 깔딱 숨을 쉬는 거예요. 깔딱깔딱 위에서. 네네. 그러나 이제 저 심해를 움직인다. 그거는 이제 심호흡. 깊은 숨을 쉰다. 큰 숨을 쉰다. 그냥 흔히 복식호흡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가슴으로 쉬지 말고 배로 숨을 쉬어라. 그러면 이제 전체를 쓰는 거죠. 폐 전체를. 네, 폐 저기 전체를 폐 깊은 곳까지 활용하라. 활용을 하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공기 좋은 곳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공기 나쁜 데서 막 심호흡하고 있으면 안 좋은 공기 더 많이 마시고. 그러게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하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또 바쁘니까 아니면 잊고 살아서 큰 병이 나에게 생기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맞죠. 특히 호흡기에서도. 그래서 진짜 이 들숨 하나 날숨 하나가 참 소중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좀 늦기 전에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들숨은 자연스럽게 쉬는데 예. 이 환자가 되면 날숨이 어려워요. 이게 뱉어내는 게 어려워요. 아, 오히려요? 뱉어내는 게 어려워요. 들어가는 게 이제 벌어지면서 쉽게 들어가는데 이제 쪼여야 하잖아요. 내보내는 건. 수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떤 이제 수술 이후에 환자들 이거 뭐 불어내는 연습도 하더라고요. 폐활량 뭐 이렇게 이런 거. 하겠죠. 예, 재활 운동. 그래서 폐도 어떻게 보면 잘 불어내는 것도 근육 단련하듯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이. 예, 그럼
폐는 네. 말하자면 건강의 핵심이고 예. 모든 고질병 치유에 이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폐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사실은 면역력이 이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면역력은 336의 법칙, 처음 석 달로서 1계단, 두 번째 석 달로서 2계단. 면역력의 1계단에 얻는 소득은 비염이 사라지고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이런 변화, 39도, 40도 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1계단의 변화고 면역력의 2계단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장내에 있는 나쁜 균이 사라지고 좋은 균이 가득하다. 이게 이제 그 면역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2계단인데 이때 이제 장내 미생물인 많지 변비설사 모두가 사라지고 대변색은 황금색. 특히 이때 얻는 선물이 크죠. 천식도 사라지지만 중풍을 예방해요. 뇌혈관에 탄력이 돌아와서 뇌혈관 터지지 않고 뇌혈관 막히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의아하게 생각해요. 이 폐와 뇌혈관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폐가 좋아지면 심장은 동시에 좋아져요. 심폐기능이니까. 그러니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폐가 좋아지면 심장은 동시에, 심폐가 좋아지면 다음 차례 콩팥이다, 신장이다. 이와 같은 모습. 그게 이제 면역력의 2계단. 그럼 면역력의 완성은요, 역시 평생 쌓인 폐 속의 쓰레기가 말끔히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이 깨끗해진 폐가 뇌 건강을 지키는 셈이죠. 이때를 면역력의 완성. 이 최상의 면역력은 신이 내린 최고의 의사라 한다. 그러면 신이 내린 의사께서 뇌 건강을 지켜줄 때 앞으로 남은 여생 암 없이, 중풍 없이, 치매 없이 살 수 있다. 이 새로운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서효석 원장님 덕분에 몰랐던 거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게 깨끗한 폐액이죠. 예, 이 책도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편강한의원의 서효석 대표 원장님께 오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원래 저는 피부 장비 미용 이런 것들에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요. 덕업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피부에만 연간 3만 원 이상. 네. 시술을 여러 번 받아보면은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감이 와요. 내가 직접 몸으로 가서 시술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피부 미용 섹터에 있어서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엣지가 되는 거죠.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